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대출은 계획대로 받고 계획대로 이용을 하시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이 제목만 보면 대충 느낌은 가시죠. 근데 이 계획적이지 않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제가 또 오늘 사례를 하나 들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진짜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사실 문제가 많은 분들이죠. 그분들 이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채무자 한 분이 또 문의를 주셨어요. 현재 일반 법인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4대 보험 되시고 재직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길진 않아요. 연봉은 대략 2,700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자, 현재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 내역을 보니까 그 햇살론 15 있죠? 15는 은행에서 찍어가죠? 예전에 17이었죠? 이게 현재 450만 원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햇살론으로 저축은행에서 현재 1,1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가 1,800만 원 정도 대략 남아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 260만 원, 그리고 카드론으로 550만 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450만 원,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셨어요. 이거 다 합하면 약 4,610만 원, 4,610만 원. 이렇게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께서 저한테 연락했죠. 뻔하죠. 연락이 온 이유는 딱 봐도 올 납입 금액이 답답합니다. 연봉 2,700이면 이분은 제가 봤을 때 한 달 급여로 한 200만 원? 200만 원 안 되게끔 그러게 받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거 갖고 나면 생활하기가 힘들지. 누가 봐도 힘들게 생겼어.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걸 좀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채무통합이라는 그 영상을 보고 연락드렸는데 그게 안 될까요? 그래. 내가 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 연봉 2,700이고 최다 이금융권이야. 어렵겠는데요. 부채가 너무 많으신데요.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올해 8월에 저와 상담을 통해서 이 햇살론을 받으셨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그러거든요. 대출이 나가게 되면 현금 서비스 얘네들은 무조건 다 상환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햇살론을 받은 이유도 현금 서비스 카드로 아니면 저축을 얘네들 걸 좀 통합을 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래요. 근데 왜 안 갚으셨어요? 왜 안 갚은 거잖아요. 내용이 그대로잖아. 왜 안 갚으셨어요? 아니면 다시 이용하신 거예요? 이걸 받아서 이때 1,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갚으려고 했는데 여기 좀 나갈 돈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해결하다 보니까 이걸 못 갚게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제목을 아시겠죠? 계획대로 받고 계획대로 이용하라는 얘기. 자, 만약에 이분이 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햇살론을 받아가지고 현금 서비스 상환하고 카드론, 그러면 900, 딱 1,000만 원이네요. 1,200 받았으니까 이 둘을 상환하던가, 아니면 현금 서비스 갖고 여기 저축은행 260 갖고 카드론 일부, 아니면 나머지는 솔직히 자기 필요한 데 쓰셔도 돼. 어찌됐든 현금 서비스는 1차적으로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 왜? 얘는 신용 하락의 주범이잖아요. 하락. 1년에 한두 번 쓰는 건 괜찮다니까요. 1년에 한두 번 그냥 내가 정말 급할 때 현금 서비스 잠깐 이용하면 괜찮아. 그런데 딱 봐요. 현금 서비스 2건에 450이면 이거 계속해서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얘기야.
매달 대출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이 돌려막기 때문에 대출이 2건씩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신규 대출이. 그럼 내 신용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대출 받네? 또 대출 받네 하면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할 때 그랬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8월이면 벌써 3개월 전이라서 기억을 못 해요. 워낙 상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기억 못 하는데 대부분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이분이 관리를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품을 적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서면 채무자분한테 뭐 헬살론을 이용을 못 하더라도 어떤 대출 상품을 이용을 못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언제해서 언제쯤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봐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아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답이 없는 분들은 솔직히 그런 말씀도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답이 보이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제가 관리를 좀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 전혀 관리를 안 해버렸어 그냥. 그래 급하니까 돈이 생기니까 급한 데 있으니까 급한 데 먼저 쓸 수밖에 없는 개인 사정이 분명히 있기는 했겠죠. 이유 없이 그냥 쓰진 않았겠지.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걸 갚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남아있는 게 카드론하고 저축은행. 이거 남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햇살론을 받아가지고 이걸 상환을 했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고 저축은행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3개월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얘를 통합을 하는 거죠. 통합을 하게 되면 대출 또 2건이 하나로 또 줄어들잖아요. 거기다가 분명히 얘네들보다 또 이자도 더 내려갈 것이고 이자 지출도 줄이고 올 납입 금액도 줄이고 그럼 부담이 덜해. 생활하는데 부담이 덜하면 대출 받을 확률이 제가 더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대출을 이렇게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딱 답이 하나예요. 이러면 대출들 때문에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출이 더 늘어나잖아. 갚을 돈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또 받게 되면. 그래서 점점 부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통합을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 납입 금액을 줄여서 생활의 부담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출이 늘어날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인다 이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냥 포인트 쓸 때 다 써버렸어 그냥. 이거 계속해서 돌려막기 하고 있고 신용 더 떨어졌어. 대출은 4,600, 연봉 2,700인데 대부분 이금융권. 이거 대출이 나오겠습니까? 통합이요? 아이 물 건너 가버렸죠 이제. 예, 제가 진짜 이런 분들 보면 죄송하지만 그래 좀 더 힘들어 보세요. 더 힘들어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라고 진짜. 내가 이제 제가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주식 하다 보면 그런 거 이제 하락했을 때 엄청 하락해. 여기가 이제 바닥이구나. 미치는 거죠. 저 위쪽에 샀는데 이 밑에까지 떨어져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지하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 이 상황에서요. 여기가 인생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더 힘든 구간 많이 남았어요. 왜? 이제 이거 갚아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저한테 올 납입금액 줄이려고 연락 온 거잖아. 근데 대출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이분은? 생활은 또 해야 되니까. 이제 대부업까지 손 벌리게 되는 거예요. 뻔해요. 다음 순서는 이제 대부업이요. 대부업에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부업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럼 올 납입금액은 더 늘어나죠, 이제.
그럼 생활은 잠깐 대법 받아서 잠깐 뭐 한두 달 정도, 두세 달? 그때 잠깐 숨 좀 돌리겠죠. 근데 이 대법에서 받은 돈 다 쓰고 나면 이제 또 이것까지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대법까지 있는 거지. 이제 빚이란 늪에 이제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진짜. 결국 이분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상담 마무리된 거예요. 그냥 이거 지금 방법 없어요. 현금 서비스를 안 쓸 수 있다면 이걸 쓰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신용 점수가 좀 올라가고, 그리고 연봉 2,700이니까 부채를 약 한 3,500 정도까지 맞추고 나서 연락을 주세요. 그래, 내가 해드릴 게 없어, 그 외에는. 만약 이분 한 가지 방법을 찾는다면, 만약에 대법에 알아봤는데 대법에서 대출이 됐다, 이거죠. 그럼 이 대법으로 저는 현금 서비스를 상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현금 서비스를 상환하고 나면 대법이 마지막 대출이 되잖아요. 더 이상 이제 신고 대출이 발생할 일은 없지. 현금 서비스를 이용 안 하니까. 그러면 당장 이제 부채는 뭐 이거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채는 줄어들게 마련이잖아요. 부채가 줄어들면서 신용 점수는 또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대출이 똑같아도 더 이상 신규 대출이 발생되지 않고, 그리고 연체율이 잘 상환만 한다면 비록 천천히 느리긴 하지만 신용 점수는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부채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나면 그때 채무 통합을 알아보는 게 맞겠죠. 뭐 채무 통합이나 아니면 뭐 통대안을 해도 되고,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이분한테 해줄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지금 필요한 금액이, 필요자금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근데 가조를 해봤더니만 어머나 1000만 원이 나와버려. 필요한 건 500인데 근데 1000이 나왔어. 이거 다 받을까? 아니 조금 더 내가 여유있게 한 6, 700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때마침 상담사가 딱 이런 말 한마디 붙어붙이죠. 고객님 지금 1000만 원 나왔으니까 일단 다 1000만 원을 이용을 하세요. 그럼 이제 채무장이죠. 이 새끼 봐라. 이거 다 쓰게 만들려고요. 수쓰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담사들 어떻게 해요? 채무자분들이. 자,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고객님은 이거 500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이거 받고 나면 더 이상 대출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상황상 무슨 대출가 뭐 있고 신용점수 어떻게 되고 대출 받고 나면 신용점수가 또 하락하게 되니까 더 이상 대출이 나올 데가 없어요. 처음에 생각을 해보거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 받아뒀다가 뭐 두세 달, 서너 달 가지고 계시고 일단 쓰실 거 쓰고 도저히 이 남은 금액 쓸 데가 없는 것 같다. 그럼 몇 개월 후에 상환해버렸어요. 중도 상환해버렸어요. 만약에 하나 이놈만 받았다가 만약에 또 자금이 조금 필요해버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출도 안 되는데. 그때 이제 넘어간 거죠. 그때는 넘어가. 이제 대부분의 채무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 오케이. 그래요. 1000만 원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요. 상담사도 거짓말 안 했고 채무자도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올 것 같고 그 말도 맞고 또.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계획대로 받고 근데 계획대로 안 받았어.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서. 그래, 여기까지 그런다 쳐. 근데 내가 쓸 돈은 500만 원만 쓰면 되는데 이런 내 인정을 500 쓰고 나머지 500 딱 호점에 넣어놓게 여기서 돈 내놓으라고 저기서 돈 내놓으라고 뭐 언제부터 이렇게 나한테 돈 주라는 데가 많은 거야.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넷 갚고 나니까 그 500이 홀라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계획대로 이용이 안 돼 버린 거죠. 만약에 내가 500만 원만 받았어. 1000만 원 아니고 500만 원 받았어. 500 내 딱 계획대로 썼어. 근데 여기저기서 돈 주라는 데가 있지만 내가 이 500이 없다고 해서 그거 못 주거나 아니 무슨 일 생기나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으면 처음 필요 자금이 500이 아니라 1000이었겠죠.
본인은 처음에 대출 받을 때는 이렇게 써야지 하고 계획을 잡는다고. 근데 대출 좀 해준다니까 일단은 혹시 몰라서 더 받아. 근데 나머지 돈은 계획이 없던 대로 다 지출이 돼버려. 결국에는 부채는 500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생겨가지고 갚을 돈은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계획대로 안 받고 계획대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삶도 계획대로 안 돼요. 어떻게 돼 그럼? 똑같아져. 이제 빚쟁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놈의 빚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되냐. 이놈의 인생은 뒤지게 일해도 뭐 자산이 늘어나질 않는다. 내 인생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이나 하게 돼요. 오늘 좀 열을 좀 냈는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계획대로 받고 계획대로 이용 안 하면은 금방 빚쟁이 됩니다.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쟁이가 된다고요. 결국에는 뻥뻥 터져요.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그래도 신청해가지고 그거라도 이제 신청할 수 있으면 괜찮아. 그거라도 그걸 또 안 좋게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기어이 어떻게 해서도 메꿀라다가 더 대출 만들어라.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